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수회관은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집니다. 문 앞에는 항상 같은 시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죠. 이곳의 주인 이한수는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한수회관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특이한 메뉴도 없어요. 오직 신선한 회와 소주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한수의 손길이 닿은 회 한 접시를 기다립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것만 주세요. 손님들의 말에 이한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이한수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아요. 그저 회를 뜨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이한수가 손님들에게 건네는 유일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직 칼과 생선만 있을 뿐이죠. 이한수의 손에 들린 회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생선 한 마리가 이한수의 손을 거치면 몇 초 만에 아름다운 회 한 접시로 변신합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구석에서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고등학생 알바생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회 뜨는 솜씨가 너무 대단하세요. 이한수는 회칼을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이한수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웃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이한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회쳤지. 단 2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말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한수는 진짜 칼잡이로 통합니다. 그의 칼솜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회뜨기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마치 무예를 보는 듯한 정교함과 절제된 힘이 느껴진다고들 말합니다. 이한수의 회는 맛도 특별했습니다. 손님들은 이한수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한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비법 없어요. 생선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한수는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양념보다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이한수의 모든 행동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이한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뜰 뿐이었죠. 사장님, 이 가게 몇 년이나 하셨어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한수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그렇게 한수회관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조용한 일상이 깨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수회관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목요일 저녁에 깨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친 셔츠와 흐트러진 넥타이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횟집이라는 거야? 남자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 음식에 집중했어요. 이한수는 여전히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님, 우리 좀 봐주시지. 목소리를 높이며 카운터로 다가온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뭐 드릴까요? 이한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회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어요. 회 좋은 걸로 한 접시하고 소주 3병 가져와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남자들에게 소주를 가져다 주었죠. 남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병을 따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도 좀 사업을 확장해 볼까 해서. 남자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들의 말에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온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한수는 정성스럽게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칼날이 생선살을 정확히 가르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회 한 접시 나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남자들 테이블에 회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게 담아놓고.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회가 담긴 접시가 흔들렸고 준비된 초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다시 가져와. 제대로 된 걸로.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다시 준비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저 손님들은 곧 돌아갈 거야. 이한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야, 이 횟집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딱이야.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술상을 엎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남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만 닫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수 씨?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옆 가게 주인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할까요? 경찰에? 옆 가게 주인이 이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해결할 겁니다. 이한수의 말에 옆 가게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아예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남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수 회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오늘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해. 이한수의 말에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따랐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어제의 남자들이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나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어 보였고 눈빛도 더 험악했어요. 어이, 사장님. 우리 또 왔습니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잠시 칼날에서 남자들로 향했다가 다시 칼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어제는 너무 실망했거든요. 남자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어요.
이한수는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깊고 날카로워진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냐고? 남자 중 하나가 웃으며 카운터 위에 있던 횟감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민준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 동네를 원해요. 특히 이 시장.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미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수족관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술이 맛있다던데? 남자가 술병을 들어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한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회칼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술병 옆을 스쳐 지나갔고 놀랍게도 술병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남자의 손에는 병목만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쳐. 이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남자 중 하나가 소리치며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한수는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몸을 틀었고 달려오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한수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어요. 횟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횟집 안의 도구들과 구조물을 이용해 남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떨어진 생선을 발로 차 남자의 얼굴에 맞히고 수건으로 다른 남자의 손목을 감아 꺾었습니다. 소금통으로 눈을 가리고 얼음을 활용해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불과 3초 만에 5명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횟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횟집의 일상적인 도구들만 사용했을 뿐이었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한수는 조용하고 말수적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이한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조용해질 거야. 이한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하나씩 일으켜 구석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남자들은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한수의 눈빛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운터로 돌아가 조용히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의 칼놀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선은 이한수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회로 변신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이한수를 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치우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았어요. 가게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5명의 남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한 노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 없이 회를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접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저 손님들 테이블에 가져다 줘.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주는 회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남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봤어요. 접시 위에는 이한수가 정성껏 뜬 회가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작은 접시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테이블에 소주와 반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으라고. 이한수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남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회 한 점을 집어 초장에 찍었습니다. 남자가 회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회를 먹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는 특별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배운 게 아니야. 느낀 거지. 이한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계속해서 회를 먹었어요. 다시는 어른들 장사에 손대지 마라. 이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운 돈벌이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 동네가 조용하니까 만만해 보였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회, 정말 맛있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조용히 건배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격렬한 싸움이 이렇게 조용한 식사 자리로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왜 저들에게 회를 대접하신 거예요? 이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흉폭해져. 그리고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더 그렇지. 이한수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은 회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한수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남자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고 한수 회관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들은 동태눈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태처럼 눈만 크게 뜨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시장 청소를 자원하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사건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수회관으로 향했고 작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횟집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한수를 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회칼 잡는 손 좀 봐. 정말 대단하네. 어제 그 조폭들 5명을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제압했다면서? 아니야. 회칼로 공중에서 술병을 반으로 갈랐대. 소문은 이미 과장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소문이 엄청 퍼졌어요. 어제 일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떴어요. 민준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일하는 횟집 사장님이 무술고수라고? SNS에 영상 올라왔다던데 진짜 미친 실력이래. 이제 그 횟집은 싸움의 신 횟집으로 유명해졌어. 민주는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을 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단체 채팅방에도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장의 전설이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더니 한수 씨가 딱 그 케이스네요. 조직폭력배들이 다신 시장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우리 시장의 수호신이십니다. 한수 사장님은.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경찰이 조사하러 올 수도 있었어요. 사장님, 경찰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한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한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평온한 모습에서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경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어제의 조폭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공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조폭의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제 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SNS에 무슨 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길래 확인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제 이 가게에 있었던 건가요? 조폭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술을 조금 마시고 시끄럽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맛있는 회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바라봤고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신고 내용과 다르군요.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곧 가게를 떠났습니다. 조폭들도 이한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민준이 처음 본 이한수의 미소였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 그저 회를 뜨는 것뿐이야.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수회관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SNS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는 밈이 퍼져나갔고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한수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눈빛에 좀 더 따스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수회관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더 많아졌고 이한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부르자 창고에서 이한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왔구나. 이한수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칼을 손질하는데 집중했어요. 민주는 이한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회 뜨는 법 배워도 될까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한수는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아함과 함께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물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한수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한수는 회칼을 내려놓고 새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먼저 이걸 익혀야 해. 민준은 조심스럽게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민준은 이한수가 하는 것처럼 칼을 쥐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자세가 중요해. 칼을 쥐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쥐어야 생선이 다치지 않아.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생선이 다친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선도 생명이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수는 회 뜨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칼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칼을 닦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쥐는 방법까지. 민주는 열심히 배웠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칼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주는 몰래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한수는 이미 집에 갔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이한수가 가르쳐준 대로 칼을 쥐고 허공에서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고 말았어요. 민주는 아픔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은 장난감이 아니다. 이한수였습니다. 그는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다시 가게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이한수는 민준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살펴봤습니다. 깊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한수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손가락을 처치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회를 뜰 때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왜 몰래 연습하지?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사장님처럼요. 이한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한수는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서두르지 마. 칼은 서두르면 위험해. 이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회칼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칼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민준의 손에 맞는 크기였어요. 이 칼로 시작해. 내 손에 맞는 칼이야. 민준은 감사히 칼을 받았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칼로 남을 다치게 하지 마라. 배를 채워줘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이한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민준은 이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한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 회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손님은 더 많아졌어요.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실제 생선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선부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준을 가르쳤고 민준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한 달 전 가게에 난동을 피웠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공손한 표정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이한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릴까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 한 접시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회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지켜봤어요.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면접을 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 면접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해운회사예요. 작은 회사지만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떠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같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회가 접시 위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놓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한수가 회를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천천히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난번에도 놀랐지만 오늘도 놀랍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회를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사장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때 진짜 죄송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저희 형제들 모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형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저도 오늘 면접에 통과하면 정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사장님께서 우리를 쉽게 제압하셨지만 도리어 회 한 접시를 대접해 주셨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한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회 한 접시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이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는 그냥 회야. 내 마음이 바뀐 거지.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회가 아니었다면 제 마음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점의 회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면접에 꼭 붙을 것 같아요.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에게 눈짓을 했어요. 민준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민준은 남자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이한수에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갔어요. 사장님, 민준이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을 닫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야.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생선의 생명을 빌려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이지. 그래서 회를 뜰 때는 항상 생선에게 감사해야 해. 이한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이한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동태눈깔이라 불리던 남자들이 한수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회를 먹은 후에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이한수는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회칼은 그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수회관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한수는 매일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민준이 새벽에 함께 나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민준에게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한수를 따랐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말없이 손짓했어요. 민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시장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물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이한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에게 인사하는 거야. 이한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사해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이한수의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님. 민준의 어색한 인사에 이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보기 드문 이한수의 웃음이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날 조폭들을 제압하신 것도 그렇고. 이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야. 민준은 물음표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한수는 회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 칼을 매일 30년 동안 잡고 있으면 손이 저절로 기억해. 몸이 기억하는 거지.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30년 후에는 사장님처럼 될 수 있나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너는 너만의 길을 갈 거야. 더 나은 길로.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금빛길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가자. 오늘의 회를 준비해야지.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수회관에 돌아온 이한수는 평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곁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불렀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이한수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한수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한수회관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회를 뜨고 있었고 민준은 열심히 그를 돕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한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칼잡이, 무술의 고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사람 등의 소문이었죠.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이한수는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회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한수회관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작은 횟집에서는 여전히 이한수가 회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한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 자신은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칼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이한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오전 6시, 지역 시장 거리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이정순 할머니는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정순은 여전히 새벽 장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옆 가게 청년이 인사를 건넸죠. 이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정순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손수레 한편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내부는 이정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간 이정수는 손수레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우리 손주가 좋아하겠지? 이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골라둔 작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주 민우를 위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우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정수는 한 달 내내 아껴둔 돈으로 이 시계를 샀어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했죠.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포장한 이정수는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고급 베이커리에 가야 했어요. 민우의 생일 케이크를 미리 예약해 두었기 때문이죠. 이정수는 서둘러 샤워를 하려다 말고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을까? 이정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이대로 가야겠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이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해온 이정순에게는 이 옷이 가장 편했어요. 세탁을 자주 해서 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정순에게는 소중한 전투복과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이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 민우가 태어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이정순에게 손주의 탄생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정수는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설렘을 느꼈습니다. 케이크를 찾아 민우의 얼굴에 떠오를 미소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고급 베이커리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이정순의 마음속에는 오직 손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정수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화려한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서며 이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강남의 고급 프렌치 베이커리르 파티세리의 문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이정순을 반겼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고 대리석 바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정수는 잠시 주춤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매장 안쪽에는 여러 고객들이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프라다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여성이 라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이정순의 등장에 매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순에게 쏠렸어요. 쉼없이 움직이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예약했는데 찾으러 왔어요. 이정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이정순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순이요. 이정순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돌려 안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이정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안쪽은 예약 고객님들 전용입니다.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정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입구 쪽의 좁은 대기 공간이었습니다. 이정순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죠. 저도 예약했는데요. 이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어느 업체에서 오신 거죠? 배달이시면 따로 절차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이정순이라고요. 이정순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혹시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가족분이 대신 오신 건가요? 이정순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정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정순은 휴대폰을 꺼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약 문자가 와 있을 거예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순이 문자를 찾으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매장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정순은 문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순이라고요. 손주 생일 케이크 예약했어요. 이정순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정순.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아, 여기 있네요. 프리미엄 케이크 예약이신데.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이정순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케이크는 특별 주문 제품인데요. 금액이 꽤 높은 편이에요. 혹시 예약하신 분 본인 맞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순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예약했어요. 손주 생일이라서 특별히 주문한 거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카드로 하실 건가요? 이정순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왔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리미엄 케이크의 가격은 결코 적지 않았어요. 직원은 다른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순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지갑만 바라보았어요. 저 할머니 혼자 오셨네. 옷은 왜 저러고 오셨대? 저런 비싼 케이크를 어떻게 살 수 있대? 귓가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이정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정순에게 이런 대우는 생소했어요. 시장에서는 모두가 이정순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직원이 또 다른 직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고액 현금 거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정수는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찍고 있었나 봐요. 이정수는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컴퓨터와 대조했어요. 그리고는 동료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를 불러오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이정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주 민우의 생일 케이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이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매장 안의 시선은 여전히 이정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방금 현금을 세워놓았던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가락이 가방 속에서 뭔가를 더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 민우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정수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급히 걸어 나온 매니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직원의 귓속말을 듣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순 여사님이 오셨다고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매니저는 빠른 걸음으로 이정순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순 여사님. 직원 교육이 미흡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케이크만 찾으면 돼요.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이정순을 공손히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저희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의 손님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이 누구시길래?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는 이정순을 정중히 안쪽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어요. 이정순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매니저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정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은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순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할머니를 알아보겠어요? 이정순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년이 뛰어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우였어요. 이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이정순에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엄마가 할머니가 여기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이정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자 벌써 왔구나. 할머니가 케이크 사러 왔단다. 민우는 신이 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와, 여기 진짜 멋져요. 할머니가 여기서 케이크를 사주시다니.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민우구나. 할머니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단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정순의 표정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어요. 오직 손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특별히 준비된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한켠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순의 이름이 새겨진 VIP 감사 패널이었어요. 그제서야 매장 손님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매니저는 이정순과 민우를 정중히 모시며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VIP룸 안으로 들어선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특별히 꾸며진 공간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되셨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이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은 이런 곳에 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곳에서 축하해야지. 매니저는 정중하게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 항상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VIP룸을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단골이셨어요? 매니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 할머니는 우리 매장의 특별한 고객이란다.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주시지.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끔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매장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이정순의 딸인 민우의 어머니가 다급한 표정으로 VIP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민우가 갑자기 달려와서 놀랐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케이크 주문한 거 알고 와준 거지. 매니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은 가족 모두 특별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이정순의 이름이 새겨진 VIP 감사 패널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우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은 저희 매장의 가장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매달 지역 시장 상인 복지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하시고 동네 아이들 생일마다 몰래 케이크를 주문해 주시는 분이시죠. 민우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정순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는 건데 뭐. 매니저는 이정순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정순 여사님은 3년째 우리 지역 시장상인 복지기금의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시죠.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말할 필요 없는 일이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매니저는 다른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이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케이크 위에는 민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케이크입니다. 저희 매장의 수석 파티시에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할머니 감사해요.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정순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매장 밖에서 직원들이 몰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기부자셨대.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저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대. 이정순의 딸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잖니. 그 순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여사님, 저희 매장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정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한번 열어봐. 민우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이정순이 살짝 도와주었어요. 리본이 풀리고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작은 초콜릿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초콜릿이다. 민우가 기뻐 소리쳤어요.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초콜릿 세트입니다. 특별히 민우를 위해 준비했어요. 이정수는 민우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불편한 상황들이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행복한 얼굴이 이정순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매니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케이크 상자가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 생크림 위에 다양한 과일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초콜릿으로 만든 작은 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책을 형상화한 특별한 장식이었어요. 그런데 케이크 한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할머니 인생도 다시 시작됐단다. 민우가 문구를 천천히 읽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정수는 잠시 말없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태어나서 이정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매니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직원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런 분을 오해해서 다른 직원도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봤을 때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 매장 안쪽에서 지켜보던 손님들도 이제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순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동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위의 작은 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제 초에 불을 붙여도 돼요? 이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일 노래도 불러줄게. 매니저가 다시 다가와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촛불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정순과 민우의 어머니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매장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민우가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정수는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첫 조각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손자 생일 축하해. 민우는 크게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사준 케이크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조용히 이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했네요.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부턴 반드시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정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매니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정순의 검소함과 겸손함이 더욱 큰 가치로 다가왔어요.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우의 어머니는 새삼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온 이정순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이 많았네요. 민우의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이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때 매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이정순과 함께 일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 생일 축하해요. 그들이 말했어요. 이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 생일 아니고 손주 생일인데. 상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순 씨에게도 특별한 날이잖아요. 손주 태어난 날이 정순 씨 인생의 새 시작이라며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케이크를 맛있게 먹은 민우는 이정순의 무릎에 앉아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안은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처음에 이정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진심과 검소한 삶의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민우는 문득 고개를 들어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머니는 부자인데 왜 맨날 작업복 입어요? 민우의 솔직한 질문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자라. 글쎄, 할머니가 부자인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옷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옷이야.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특별해요? 그냥 작업복 아니에요? 이정수는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닳고 다른 천 위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이게 내 전투복이지. 할머니는 이 옷을 입고 30년 넘게 시장에서 일했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부터 이 옷을 입고 장사를 했지.
민우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작업복의 소매를 만져보았어요. 전투복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전투복. 할머니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기분이 든단다. 나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정수는 항상 자신이 편한 옷,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옷을 입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할머니는 이 옷이 좋아. 이정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래요. 이정수는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처럼 힘들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남들 몰래 좋은 일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손주에게 영향을 주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민우의 어머니도 감동한 표정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민우야. 시장 상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정순의 진면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정순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정순은 이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조용히 다가와 이정순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오늘 일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저희 매장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사님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케이크 상자에 담긴 작은 카드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카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정수는 카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장에서 특별히 준비한 감사 메시지였어요. 이정순 여사님께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매장이 여사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과한 말이네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닌데. 민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의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매니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작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더욱 공손한 태도로 돌아와 이정순 일행을 응대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직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꽃다발을 건넸어요.
저희가 먼저 여사님을 오해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 꽃은 저희의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정수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요.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꽃다발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꽃 정말 예뻐요. 집에 가져가서 화병에 꽂아둘까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 집 거실에 두면 참 예쁘겠다. 시간이 흘러 매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정순을 경계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사과의 인사를 건넸어요. 민우는 자신의 생일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다는 듯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제일 행복한 생일이에요. 이정수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단다. 민우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우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이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조용히 직원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들은 매장의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메모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메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작은 깨달음으로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손님들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백만장자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생일 파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케이크를 나누고 선물을 풀고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매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시간을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슬슬 가볼까? 너무 오래 있었네. 민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이정수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특별한 생일을 보낼 수 있어 기뻤어요.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사님. 오늘 저희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이정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가요. 이정순, 민우 그리고 민우의 어머니는 함께 매장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매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매장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민우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베이커리를 나와 거리로 들어서자 초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세 사람을 반겼어요.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재미있었니? 이정순이 손주에게 물었어요.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건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정수는 살짝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대단한 건 없어. 민우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이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로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께 배우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만 쫓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어요. 특히 작업복을 입은 이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베이커리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전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이정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방금 그 베이커리에서 계셨던 분 맞으세요? 이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여성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여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이정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은 이정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할머니 이야기를.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겸손하고 남을 도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순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이정순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우가 문득 중얼거렸어요. 진짜 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정순과 민우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민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까 베이커리 직원 언니가 나눠준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너무 멋진 말이라서 외웠어요. 이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다시 손주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버스는 천천히 이정순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이정순의 작업복은 여전히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옷에 담긴 의미는 이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정수는 여전히 같은 작업복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정수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정순의 작업복에 담긴 진정한 부의 의미는 그렇게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